본격 수확기에 들어가며 농산물 절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특별 방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생필품을 나눠주며 물품 판매 사기를 벌여 폭리를 챙겨온 일당이 또 적발됐습니다. 김해 교육청이 학급 과밀이 심각한 유라 신도시에 학교 신축 대신 증축을 추진하며 학부모와 갈등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유료화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창원시도 축제 유료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농산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때여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가을거지가 한창인 들녘. 타작한 벼는 길 위에서 말리고 출입문도 없는 창고에 쌓아서 보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침에 나가버리면 이제 저녁 때 늦게 들어오고 동네가 사실 다 비어버립니다. 그럼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지난달 13일 함양에서는 길에 둔 고추포대를 훔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수확기에 농산물 건조나 보관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다반사입니다. 경남에서는 농축산물 절도가 한 해 평균 70건 일어났습니다. 검거율은 평균 31.5%로 범인이 쉽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지. 작년도 있고 올해도. 예. 그 길가에 이제 수확량이 많으면 창고에 못 들어가면 야적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 특색에 따라 범죄 예방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야적한 곳에 번호를 매겨 관리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순찰 코스라는 표시입니다. 방범 진단을 실시를 해서 좀 취약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 4회 이상을 집중 순찰을 돌면서 절도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단지 구역을 구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수확기 전후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팔고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앉혀놓고 판매원이 물건을 설명합니다. 일단 찾아오면 500원, 1,000원의 생필품을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명 홍보관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41살 한 씨 등 10명이 차린 이 홍보관에서 물건을 산 사람은 모두 480명. 전적에서 생육방선을 해서 가슴이 어떤 거는요, 요 목걸이 딱 차는 순간에 심장 속에서 전기불 들어온 것 같네. 손해보고 판다 만병통치약이다는 거짓말에 혹한 어르신들이 1억 7,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들은 원가 20만 원대의 중국산 수의를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럴듯한 가짜 시험 성적서까지 내보이며 원가의 2배, 많게는 5배 가까이 부풀려 폭리를 취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또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도 표적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돈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기는 1,000원, 2,000원 정도 아까워하시는 그런 분이 지금 약을 3년 동안 지고 계신데 판단이 전혀 흐리세요. 거래 계약서 등을 대필해서까지 돈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냥 장사인지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총책 한 씨를 구속하는 등 10명을 검거한 경찰은 생필품을 미끼로 건강식품 등을 싸게 판다는 광고는 우선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김해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에 따른 반발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소 방법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유라 신도시 지역의 학교 정축에 대한 반발이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대 학부모들은 이미 2년 전 정축을 했는데 또 정축을 하느냐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연일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1명을 35명 만들자고 우리 애들이 이 공사판에 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나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갈등의 시작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한 지난 5월부터입니다.
김해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자 곧바로 신축 대신 기존 학교 증축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학부모들은 전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로 전체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증축을 강행해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공개를 요구한 교육청의 검토 자료들은 대부분 거부됐고 인근 학교 재배치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또 다른 과밀을 불러온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틀에 박힌 어떤 행정에서 보면 가구당의 학생 수가 얼마다 그 계산을 했는데 지금 그 계산보다는 지금 배가 더 나오는 관계로 정말로 과밀 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준다며 학교 신설을 통제하는 교육부의 일률적인 입장과 해당 교육청에 밀어붙이기에 학부모들의 반발과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올해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경남축제 가운데 처음으로 유료화를 도입하면서 창원시 축제도 유료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진주 남강유등축제. 관람객 급감이 우려됐지만 유료 입장객이 24만 5천 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22억 원을 넘었습니다. 창원시도 최근 가고파 국화축제와 진해 군항제 등 대표 축제들에 대한 유료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축제는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력을 높이되 절감된 예산은 재투입하여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미 유료화한 진주 유등축제 등을 벤치마킹해 창원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가고파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인근 시민들이 많은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해가지고 하지만 유료화에 앞서 우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료화 이전에 어떠한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고 어떠한 콘텐츠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 마련은 먼저 우선적으로 또 체험 프로그램 등 일부만 유료로 전환한 뒤 관광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축제 청사진과 유료화 필요성을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남에서는 아직 생소한 축제 유료화를 창원시가 적극 검토하면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월에 시작한 산업은행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본감사를 합니다. 감사원은 본감사를 통해 지난 2분기 3조 원대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문제를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창원 공장에서 KTX 산천과 호남 고속철에 이어 세 번째로 수서발 고속열차가 처음으로 출고됐습니다. 이번에 출고된 수서발 고속철은 열과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화재 경보장치 등 안전설비를 보강했습니다. 새 고속철은 내년 하반기부터 수서역에서 부산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합니다. 창원시의회 김동수 의원은 창원시가 군사보안,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업비 8,879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을 시의회에서 전혀 검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수 의원은 또 39사단 군부대 주둔 병력은 그대로인데 함안군 군북면에 지은 새 사령부가 기존터보다 5배가 넓고 골프장까지 지어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성군은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는 연말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될 경우 내년 상반기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자본 4조 원이 투입되는 고성 하이화력발전소에는 1040메가와트급 화력발전 설비 2기가 설치됩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항공정비 MRO 사업 유치를 위해 사천 용당 지구를 일반 산업단지로 공급합니다.
지난 8일자로 지정고시 된 경상남도 산업단지 계획에서 사천 용당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산업단지로 개발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900억 원을 투입해 사천 용당지구의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합니다. 하동군이 그동안 중단했던 무상급식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16일 군수와 군의회 의장, 또 25개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가운데 무상급식을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 회복할 것과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와 협의 이행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에 치러질 고성군수와 사천시의원 라선구구 재선거의 투표소가 31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